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도 운전기능사 필기 2강 작업장치 2편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도 작업 시 부음을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습니다. 부음을 상승시키려면 레버를 어떻게 합니까? 앞쪽으로, 자기 쪽으로 당기죠. 하강시키려면요, 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조종 레버를 당긴다가 되겠습니다. 붐을 상승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종 레버를 앞으로 자기 몸 쪽으로 당기고 하강시키려면 밀어줍니다. 그 다음 레버 하나짜리라면 레버를 좌측으로 밀면, 즉 좌측으로 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버킷이 상승합니다. 조종 레버를 좌측으로 밀어주면 버킷이 상승하고, 즉 오므려진다는 얘기예요. 버킷이. 조종 레버를 우측으로 밀면요, 버킷이 하강, 즉 버킷이 열리면서, 그렇죠, 토사물을 덤핑하게 되겠죠. 물건을, 그 적재물을 내릴 때, 그때는 우측으로 민다는 거죠. 적재물을 실을 때, 오므릴 때는요, 좌측으로. 그래서 조종 레버를 밀면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가고, 좌측으로 밀면 토사물을 싣고 오므린 것이고, 우측으로 밀면 실은 토사물을 덤프차에 부릴 때, 내릴 때 우측으로 밀어준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붐과 버킨 레버로 작동되는, 즉 투 레버라는 거죠. 로더의 레버를 동시에 당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붐은 당기면 올라갑니다. 버킷은 당기면 오므려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므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붐이 상승하면서 버킷은 오므려진다.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로더를 이용한 지면 고르기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면 고르기를 합니다. 장비를 전진시키면서 틀렸죠. 반드시 후진하면서 지면 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작업은 어떻다고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45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됐다면, 예,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후진하면서 지면 고르기를 이렇게 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후진하면서 이렇게 지면 고르기를 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45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면 고르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을 낸다는 거죠. 그다음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선회해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면 고르기 작업인 장비를 전진이 아니라 후진시키면서,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후진하면서 수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마친 후에는 로더를 45도로 회전시켜서, 그렇죠, 이 빈 공간 이걸 후진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면을 고르기 전에 파인 곳이 있다면 먼저 메우고서 작업해라. 그래서 장비를 후진시키면서 작업합니다. 4번입니다. 로더를 이용한 작업과 거리가 먼 것은, 지면 고르기 작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후진하면서. 송토 작업, 그렇죠. 이쪽에 있는 흙을 저쪽으로 보낼 때, 송토라는 게 보낼 송자죠. 흙을, 이쪽이 싣고 저쪽에다가 하여갈 때 송토 작업. 트랙의 모래자갈 상차 작업, 이것이 가장 그 뭡니까, 로더의 본연의 업무죠. 예, 모래자갈 실어서, 그렇죠, 덤프 트랙에 실어주는 거. 벌개 작업, 이게 나무 벌초 벌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로더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벌개 작업이 되겠습니다. 벌개 작업은 도저로 덤불과 수목 등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로더의 작업이 아닙니다. 도저의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로더의 상차 작업 대상물에 진입하는 방법 중 없는 것은, I자형이냐, T자형이냐, V자형이냐, L자형이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N자형 상차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 TV가 ITV가 있나요? ITV 있는 것 같아요. 예, 인터넷 TV, 뭐 ITV 이렇게 합시다. LTV가 뭘까요? 뭐 LG TV 그렇게 할까요? 어떻든 ITV, LTV는 있다. 그래서 ITV든 LTV든 뭐 LG TV든 그 외의 것은 없다. 뭐 N이든 U든 O든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ITV, LTV는 있어도 나머지는 없다. 그렇게 보시고 이 답은 N자형 상차법 이런 건 없다. 그러면 이제 ITV, LTV 이런 게 뭐냐 이제 한번 더 보죠. 로드가 토사를 버킷에 채운 후에 후진하였다가 덤프 트럭이 토사 더미와 로드 사이로 들어오면 전진하여 상차하는 방법을 무엇이라는가? 이런 문제는 뭐 몇 문제씩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에, 이제 한번 봐둬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기가 이제 토사더미입니다. 토사더미. 물건을 여기서 실어서 이제 상차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로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서 적재물을 싣고 뒤로 빼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뒤로 빼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덤프 트럭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적재물 내려주고 덤프 트럭 그럼 이게 덤프가 또 떠나겠죠? 그러면 또 가서 싣고 빼고 덤프 트럭 들어오고 또 실어주고 그러니까 이 로더는 뭐만 해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싣고 빼주면 단프가 들어오면 퍼주고 또 단프 빠지면 또 싣고 들어오고 이게 뭐하고 같아요? 이게 I자형하고 같죠? 예, 직진했다 후진했다 직진했다 후진했다 그래서 이것을 I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I형. 그래서 여기서 로더가 토소를 버킷에 채운 후에 후진하였다가 또 덤프 트럭이 토사 등의 로드 사이로 여기로 들어오면 후진하면 싣고 후진하면 여기로 덤프가 들어오면 전진해서 상차해주고 또 이게 빼면 또 들어가서 후진했다가 또 들어오면 상차해주고 이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상차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진했다 후진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전진하고 후진하고 해서 그럼 뭡니까? 네, I자형이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I형 상차법이라고 한다. 다음 로드의 상차 방법이 아닌 것은 ILTV라고 그랬죠. ITV든 LTV든 그거 빼놓고는 다 아니다. 뭐 O든 N이든 U든 그럼 답은요. 그렇죠. U 방식이란 건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더의 상차 방법 중에서 90도 회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90도 회전법이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여기가 토사물이에요. 여기서 싣고 지금 상차를 해줘야 돼요. 이럴 때 90도 회전법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로더가 있으면요. 이렇게 여기가 덤프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덤프가. 그러면 여기서 로더가 이렇게 여기가 90도 나왔죠? 19 후진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90도 두 번 했죠? 나갈 때 한 번, 들어올 때 한 번.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덤프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또 한 번 90도 갔죠? 그리고 여기서 터졌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90도 각도를 4번 4회로 90도로 꺾어요. 그래서 여기서 90도 각도법 또 여기 꼭 뭐가 같이 생겼어요? 이 T자 같이 생겼죠. 이렇게 T자. 그래서 이걸 T형 또는 90도형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냐? 단프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여기 있네. 여기. 그래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실어주겠죠. 그래서 단프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 싣고 후진해서 이렇게 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다 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90도 각도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아주 좁은 곳에서 이 탑부 트럭은 멈춰 있고 로더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좁은 협소한 장소에서 이용하는 방법인데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 작업 효율은 떨어지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형이나 V형에 비해서 작업 효율이 좋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작업 효율은 좋지 않아요. 덤프 트럭은 정지된 상태에서 여기 정지돼 있죠. 정지된 상태에서 노도만 이렇게 가서 싣고 빡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상차해주고 이런 식을 취한다는 거죠.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 시에 이용이 된다. 로더가 90도를 손해를 4번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왕복이니까 4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더가 90도 손해를 4번 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그림으로 이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상체 작업에서 지금 보는 이 그림은 V형이에요. 어때요? 이게 로더인데, 로더가 이렇게 싣고, 갔다가, 이렇게 실으러 갔다 싣고서 후진한 다음에 이렇게. 이 차는 여기에서 60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졌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생긴 것이 이렇게 하는 게 V자 같죠? 그래서 이걸 V자형이라고 해요. 다음 L자형은 차가 여기에 돼 있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여기서 이게 90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직각으로. 그럼 여기서 가서 싣고 후진해서 이렇게 생긴 게 L자 같죠? 이렇게 한 번 90도로 꺾는 거예요. 그 다음에 I자는 아까 봤듯이 로드가 가서 싣고 빠지면 싣고 그리고 빠져서 여기 되면 차가 여기 됐다가 상차해주면 빠고 또 들어오고 왔다 갔다 직진 후진만 하니까 I자 같이 생겼죠. 그래서 I형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T자 이렇게 갔다가 싣고 빠꾸에서 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상차 90도 돌아올 때 90도 싣고 다시 원자리로 갈 때 90도 그래서 90도를 4번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 90도 회전 방향으로 좁은 장소에서 사용하고 효율은 떨어진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자 같이 생겼죠. 그래서 T자형 또는 90도 상차법 뭐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이 자리만 왔다 갔다 하니까 I자 같이 생겼죠. 직진 후진만 그래서 I형 이거는요 여기다 60도 각도로 이렇게 세우고 싣고 이렇게 그래서 V자형 이거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90도 L자형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L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토사깎기 작업을 보겠습니다. 토사깎기는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평행되게 합니다. 평행으로 깎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이제 5도 정도 기울여서 깎아요. 그런데 깎는 깊이는 일단은 부음을 들어서 이제 각도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 깎이는 깊이는 조정은 부음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버켓을 복귀시켜서 버켓을 복귀시킨단 말이에요. 5도를 뭐 3도나 1도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평형이나 그래서 부음을 올리고 버켓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깊이 조정을 한다. 깊게도 얕게도. 그다음에 로드 자체의 중량이 버켓과 함께 작용하도록 해야 돼요. 이 로드 자체의 중량이 이렇게 밀어줘야지 이걸 각도를 높여주고 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도한 힘이 받으면 앞바퀴 들려버리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드 자체의 중량으로 스스럼없이 밀고 와야 됩니다. 여기서 버켓 각도가 5도 정도란 건 이 각도예요. 여기에 지평이면 요 각도 거의 평형이죠. 땅에 닿는 거예요. 약간 각도 주면 한 5도 나오겠죠. 원칙은 평형으로 가라. 5도 정도 기울일 수는 있다. 그다음에 깎이는 깊이는 부음을 올렸다 내렸다. 또 버킷을 원위치로 뭐 이런 식으로 버킷을 작동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로드 자체의 중량으로 밀어라. 뭐 이 정도입니다. 자, 로드를 이용해서 토사깎기를 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버킷의 각도는 몇 도라고요? 35도로 하면 완전히 뭐 그죠? 로더가 들려 올라가 버리겠죠. 미러 제끼면 몇 도요? 5도. 특별한 상황에는 평행이 되도록 딱 땅하고 닿아서 평행되도록 해서 밀어라. 로드 자체의 중량이 버켓과 함께 작용하도록 해라. 맞죠? 깎이는 깊이 조정은 뭘로 한다고요? 버켓과 붐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버킷 부분 상기니까 버킷을 복귀시켜서 한다. 그래서 버킷의 각도가 5도 정도.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평행. 이런 식으로 해라. 틀린 건요.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로드 버킷에 토사를 채울 때 버킷은 지면에 어떻게 놓고 시작하는 게 좋으냐? 자, 불차가나 채우다 다 똑같죠? 어떻게 민다고요? 평행으로 밀어라. 깎기 할 때 정도 5도 정도 줘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착 작업 그냥 한번 봐두시고요. 11번입니다. 무한궤도식 로더로 진흙탕이나 수중 작업을 할 때 관련된 사물로 틀린 것은 자,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또는 수중 작업을 할 때 집안이 어떻겠어요? 물르겠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작업 전 기어실과 클러치실 등의 드레인 플러그의 조인 상태를 확인한다. 이 드레인 플러그는 뭡니까? 기어실이나 클러치실에 이물질 같은 게 있을 때 그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서 밖으로 빼버리죠. 어, 이런데 그 진흙탕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드래곤 플래그를 잘 잠궈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겠죠, 물등이. 그래서 작업 전에는 기어실과 클러치 등의 드레인 플러그를 조인 상태를 조여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겠죠.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조인 상태로 확인한다. 맞습니다. 작업 후에는 기어실과 클러치실의 드레인 플러그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다 밖으로 배출시켜 버려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작업 후에는 이물질 같은 걸 다 세차를 하고 베어링에는 주유를 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으니까요. 베어링에 주유를 다 해두고 다시 뭡니까? 드레인 플러그 같은 건 잘 잠그고 이렇게 해야겠죠. 자, 습기형 슈를 사용했다면 주행장치의 베어링에는 주유를 안 해도 된다? 주행장치 베어링에 주유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일 뭐 이런 거 발라주는 거는 그래서 녹슬지 않고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습기용 슈를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주유를 안 해줘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건 관계가 없어요. 습지형 슈를 사용하는 거하고 베어링에 주유하는 것하고는 자, 한번 정답을 확인해 봅니다. 자, 습지형 슈는 슈의 단면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계된 것은 접지 면적이 넓게 해가지고요. 하중을 적게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푹푹 빠지지 않게. 그런 목적일 뿐 그것이 슈의 주행장치에 주행장치 베어링의 주유 여부하고 이런 슈를 무슨 슈를 쓰냐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지형 슈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삼각형 모양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땅하고 닿는 부분이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면적이 넓다는 것은 위의 하중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면적으로 전부 퍼지게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중을 덜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지 이것이 베어링에 주요한 거라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로더로 제방이나 쌓여있는 흙더미에서 작업을 할 때 버킷의 날을 지면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뭐 굴착 작업 맨날 하는 거죠? 맨날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킷과 지면이 어떻게 하라고요? 수평을 이루게 해라.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굴착할 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수평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평을 유지해서 적재를 해라. 굴착을 해가지고. 자, 로드로 토사를 적재할 때 덤프 트럭을 토사더미 가장자리에 몇 도로 세워두는 것이 좋은가? 이게 상차 방법인데요. 아까 이렇게 토사더미가 있으면 이렇게 60도로 세운 것도 봤었죠? 이건 뭐였어요? V자 상차법이었죠? 예, 이렇게 가서 씻고 이렇게 이 V자형이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있었죠? 이렇게 있다면 차를 이렇게 90도 각도로 대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씻고 갔다가 이렇게 예. 그럼 이게 L자형이었죠? 이건 90도예요. 그래서 로드로 토사를 적재할 컴퓨터를 토사하면 가장자리에 몇 도로 세워두는 것이 좋은가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60도가 있다면 뭐 90도, 60도 다 답이 될 수 있겠죠. 이건 90도고요. 근데 여기서는 90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0도를 골라주면 되는데 문제가 좋지는 않죠. 예. 어떻든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세울 때 이것도 가장자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90도로 세우면 이건 L자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60도로 세우면 이건 V자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게 없으니까 90도 가장자리 몇 도로 세우는 게 좋은가 그러면 90도 90도라면 L자형 상차법이 되겠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L자형이죠. 이게 90도예요. 90도죠. 이렇게 세워두면 이렇게 가서 씻고 소진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서 상차를 해주는 거예요. L자형이죠. 예, 이것이 90도형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60도, 여기 60도, 60도로 세워놓으면 이것은 V자형이 돼요. 그래서 60도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90도로 세우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겨울철 한랭 시에 로드 장비의 작동료 온도를 적정한 상태로 올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운전은 자, 작동류가 몇 도 정도가 정상이냐면요. 50도씨 정도가 정상이에요. 50도씨 정도가. 이게 작동류의 정상 온도인데 겨울철에는 어때요? 작동류가 뭐 그렇죠. 뭐 1도, 2도, 0도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이런 작동류 가지고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작동류를 먼저 적어도 30도 정도로는 올려줘야 돼요. 이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뭡니까? 운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배관이나 이런 데가 이제 따뜻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열기를 받아야겠죠. 예, 난방을 해줘야 돼요. 기계도. 그리고 무슨 운전이라고 그래요? 기계를 따뜻하게 난기. 그렇죠? 따뜻할 난자에다 기계 기차면 난기가 되겠죠. 방 안에서는 난방이지만 이거는 기계니까 난기 운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기 운전 그러면 작동료 온도 높여주는 거 50도 정도인데 그래도 30도 정도는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작동료 온도는 50도씨가 정상입니다. 겨울철 한랭 시에 춥죠? 그때 작동료 온도가 그래도 30도 정도는 되게 운행되도록 뭘 해줘야 한다? 난기 운전을 해줘야 된다. 기계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운전을 먼저 실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15번입니다. 굴삭된 골재와 암석 중에서 큰 것만 골라내는 적합한 법기. 달걀한 건 밑으로 빠져버리고 어느 정도 굵은 것만 남게 하는 그렇죠? 밑으로 모래나 이런 건 다 빠져버리게 하고 굵은 골재만 남게 골라내는 이러한 버킷을 뭐라고 그러냐 답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그렇죠. 스켈리턴 버킷이에요. 이 스켈리턴 버킷은 강가에서 골재 채취 등에 적합하다. 물은 다 빠져버리니까. 작은 골재나 또는 물 등이 빠져나가서 큰 것만 골라내는 그런 작업에 유리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스켈리턴 버킷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물이나 작은 거 다 빠져버리고 굵은 것만 남게 만드는 거. 이게 얼멍얼멍하죠? 이게 스켈리턴 버킷이고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원목. 원목을 나누는 이러한 버킷을 뭐라고 하냐. 로그 버킷이라고도 하고 원목 버킷이라고도 해요. 생긴 거 보이시죠? 이 버킷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어물에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버킷은 사이드 버킷이에요. 사이드 버킷인데 이 차가 이 로더가 뭐 각도를 틀기 어려운 이런 지역이라면 여기다 덤프를 대면 어떻겠어요? 올려서 여기만 틸트로 내려버리면 이렇게 토사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옆으로 사이드 덤프 버킷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암석 작업할 때 딱딱한 거 이런 암석 작업할 때 쓰는 버킷이에요. 이것을 암석 작업 버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빠고 굵은 것만 남게 만드는 그런 버킷은 스켈리턴 버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함께 기억을 해 두십시오. 16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로 트럭에 적재할 때 덤핑 클리어런스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덤핑 또 클리어런스는 뭐냐? CLEARANC 이 클리어런스 그러면 뭐 깨끗한 명쾌한 뭐 이런 것이죠. 덤핑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거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덤핑 클리어런스는
이런 거죠. 높이가 뭐 이 정도 되는 차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이 물건을 적재를 하려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버킷을 쭉 내려줘야겠죠. 그럼 내린 상태에서 버킷의 날이 이 높이보다는 높아야 돼요. 안 그러면 걸리겠죠. 예. 그러면 그 높이를 뭐냐면 덤핑 클리어런스라고 그래요. 적재물을 클리어하게. 그렇죠? 깨끗하게 부릴 수 있는 아마 그런 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상으로부터.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덤핑 클리어런스는 적재함보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보다 높은 거리, 그 높이, 물건을 깨끗하게 하여갈 수 있는 그러한 높이, 적재함보다 높은 그 거리, 그 높이를 덤핑 클리어런스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덤핑 클리어런스는 적재함보다 높아야 한다. 자, 이렇게 적재를 하면 이 뭡니까? 이 버킷의 투수가 여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기울여서 여기서 이제 토사물을 이렇게 쏟겠죠. 이게 지금 이제 덤프예요. 그러면 이 덤프의 높이보다 높아야 돼. 적재함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끝, 버킷의 이 하단부 끝하고 이 지면하고의 이 높이. 이것을 덤핑 클리어런스라고 해요. 그래서 버킷을 상승시켰을 때 버킷 투스 하단, 여기죠? 버킷 투스 하단과 지면과 이 지면과 버킷투스 하단과 이 높이, 이 트럭의 적재함보다 이게 높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덤핑 클리어런스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죠? 17번입니다. 로더를 운전하려고 시동할 때 조치상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연료 및 각종 오일을 점검한다. 자, 먼저 시동 걸면 우리가 자동차도 시동 걸면 어때요? 다 중립에 놓고 시동 걸죠? 만약에 1단 놓고 시동 걸면요. 탁 하면서 꺼져버려요. 왜냐면 부하 받으니까. 예? 과부하 받기 때문에 엔진이 꺼져버리거나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중립에 놓고 즉 부하를 안 받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엔진만 돌려줘야 돼요. 예? 로드를 운전하려고 할 때 먼저는 시동을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연료가 있는지 오일은 있는지 점검해야겠죠. 그 다음에 분과 레버는 중립에 둬야 돼요. 부하받지 않게. 변속기도 일단에 둬서는 안 돼요. 중립에 둬야겠죠. 유압기 압력도 정상으로 조정해서는 안 돼요. 압력이 예를 들면 뭐 100kg 걸리는 압력 놓고 시동 건다. 그러면 그렇죠. 압력 모터 돌리려다가 뭐 꺼져버리가 하겠죠. 그래서 유압기 압력을 정상으로 조정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전부 중립에 놓거나 압력도 제로로 놓고 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압력을 걸어주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연료 및 오일 점검 맞고요. 분과 버킨 레버는 중립에 두고요. 변속기 레버도 중립에 두고요. 유압기 압력은 이런 정성으로 조정하는 건 안 됩니다. 부하를 받기 위해서는 과부하를 받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일반적인 로드의 엔진 허용 운전 경사각은 몇 도냐 그랬어요. 엔진 운전 경사각, 허용 운전 경사각. 아,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걸 평지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엔진이 만들어질 때 이러한 그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 텐데요. 이게 가는 길이라고 하면 이 경사각이 뭐 예를 들면은 한 60도 경사각이라고 합시다. 근데 자동차가 60도 경사각을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잘못하면 자동차가 이쪽으로 전복해 버릴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기운 그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기울기가 몇 도 정도까지 허용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네. 엔진 허용 운전 경사각은 그런데 이 기울기가 예를 들면 30도인데 그렇게 설계됐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자동차나 이런 그 기중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0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엔진 운전 경사각이. 즉 이런 데를 60도 정도 기울기 있는 이런 도로를 달리면 차는 전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때요? 엔진은 망가진다고요. 왜냐하면 엔진은 이런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기운다고 그래도 30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설계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엔진 운전, 허용 운전 경사각은 몇 도라고요? 30도예요. 이걸 넘어지면 무리가 와요. 이 길의 경사각,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해가 되셨죠? 이 경사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60도 경사각이면 차 가다가 그냥 이쪽으로 뒤집어져 버리겠죠? 낮은 쪽으로 경사졌으니까. 근데
30도까지는 설계되었어요. 30도까지는 엔진이 견디게, 무리가 가지 않게. 그 허용 운전 경사각은 몇 도냐? 30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엔진 운전 경사각은 30도. 이것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어떤다? 과열로 인한 엔진의 손상 또는 주요 윤활부의 초기 마모 이런 걸 초래한다. 엔진에 문제가 있게 된다. 문제가 없는 허용되는 운전 경사각은 30도다. 19번입니다. 노도의 장기에서 자동 변속기가 동력 전달을 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노도의 주행 장치는 어떤 힘으로 가나요? 이거는 그 유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노도는 뭘로 가죠? 그렇죠.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엔진의 힘으로 가는데 이 엔진의 동력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속기가 동력 전달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압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일 압력이 과다하여 이거는 작업할 때 그렇죠. 그 작업이 주행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동 변속기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주행 쪽에 있는 거죠. 연속해서 덤프 트럭에 상차 작업을 하였다. 연속해서 상차 작업을 하였다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전부 다 지금 유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압 사용이 아니라 주행이에요. 바퀴 돌리는 거예요. 바퀴 돌리는 거. 그러면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클러치에 지금 마모가 돼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행과 관련된다. 그러면 주행과 관련된 유압을 찾으면 안 돼요. 일반 자동차의 그 주행과 같은 원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한 클러치는 클러치에 판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 겹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클러치가 접속이 되면 동력이 전달되고 클러치가 분리되면 동력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클러치 넣으면 붙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역할을 클러치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력 전달이 안 되고 있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그렇죠. 클러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놓고 한번 볼게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피스톤에 상하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회전 운동으로 바뀌죠. 이 회전 운동이 어디로 옵니까? 이쪽으로 와서 요게 클러치예요. 요게. 이 클러치하고 붙었다 뗐다 하면서 여기가 플라이휠이죠. 이쪽이. 이 플라이휠의 클러치가 붙었다 뗐다 하면서 동력이 이쪽으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클러치가 지금 이제 칸이 마모되었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동력 전달이 안 되겠죠? 이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력 전달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클러치가 마모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뭡니까? 회전 운동으로 바뀌고 그것을 플라이휠에서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바로 클러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붐이나 버킷이 상승 또는 하강할 때 약간씩 떨어지는 고장 원인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붐이나 버킷이 상승 또는 하강한다면 유압이 밀어 올라갔죠. 그리고 밀어 올라간 다음에 이런 것을 하강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뭡니까? 체크밸브예요. 체크밸브는 한쪽으로는 가는데 한쪽으로 반대쪽으로는 작동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체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압력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상승하는 게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지금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답은 4번이죠. 붐 상승회로 부하 체크 밸브가 열려 있거나, 그래서 올라가 있는 압력이 빠져버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체크 밸브에 스프링이 작동하지 않거나, 하여튼 체크 밸브에 문제가 있으면 이미 작동하고 있던 압력이 빠는다. 압력이 빠진다는 것은 상승했던 버킷이 하강한다. 이런 말이에요. 상승 또는 하강 시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체크 밸브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지금 안전밸브, 과부 안전밸브 그랬는데 이 안전밸브는 릴리프 밸브예요. 이 릴리프 밸브는 최고 압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압 이상이 걸리게 되면 그렇죠. 이 배관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빠져버리죠.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상승을 못 해요. 그렇죠. 안전밸브가 고장이 났든지
너무 낮게 설정이 됐든지, 예, 그러면 너무 낮게, 예를 들면 이 버킷이 올라가는데 100kg를 받아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릴리프 밸브가 90kg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즉 90kg를 릴리프 안전 밸브가 설정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90kg 이상을 받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밸브가. 예, 그 자체를 보호하기 설정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럼 90kg 이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버킷이 어느 정도 물건을 싣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100kg를 받아야 되는데, 예, 못 올라가는 거죠. 90kg밖에는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전부 상승과 관계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안전밸브 상승 하강과 관련되는 것인데, 예, 안전밸브, 뭐 안전밸브, 이 릴리프 밸브는 전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미 올라간 것이 저절로 하강할 때, 예, 상승 또는 하강할 때 상승시켰는데도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든가 고정시켰는데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체크 밸브가 이상이 있어서 압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